2023년 여름, 동남아 국경 인근 도시. 한 남자가 숨을 참고 제보를 시작했어요. 저는 사기 도박의 내부자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순서였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봉인된 사건 노트의 문을 엽니다.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말하지 못한 진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름은 하현우, 47. 전직 영업관리자였던 그는 한때 제법 괜찮은 월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출장 중 호기심으로 시작한 한 판. 처음엔 재미였어요. 스트레스 풀려고 가볍게 건 돈이 2배가 됐고, 그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까? 그렇게 시작된 도박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현우는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접속할 수 있었죠. 편리했어요. 너무 편리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이겼어요.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의도된 건지는 몰랐죠.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됐고, 2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 현우는 흥분했어요. 이 돈이면 빚도 갚고 가족한테 잘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달라졌습니다. 지기 시작했어요. 5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줄었고 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본전만 찾자. 현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돈을 넣었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도박 사이트로 송금했죠. 그래도 모자랐습니다. 현우는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이자만 갚아도 한 달 월급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이라며 또 돈을 빌렸어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며, 꼭 갚겠다며 100만 원을 빌렸죠. 형에게도 전화했어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200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부모님께도 손을 벌렸어요. 차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50만 원을 받았죠.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도박으로 사라졌어요. 가족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고, 아이들은 아빠를 피했죠. 전화는 받지 않게 됐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형제들의 안부도 모두 무시했죠.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빌린 돈을 갚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으니까요.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의 중에도 스마트폰을 켰고, 점심시간엔 화장실에 숨어 도박을 했죠. 실적은 떨어졌고, 상사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그렇게 현우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다음날 눈 뜨는 게 가장 무서웠대요. 오늘도 살아있다는 게, 오늘도 빚이 있다는 게, 그게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죽음이었습니다. 이대로 사라지면 편할까?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용기도 없었죠. 죽을 용기도, 살아갈 용기도 없는 사람. 그게 현우였습니다. 2023년 7월 말쯤. 현우는 집을 나왔어요. 아내가 울며 소리쳤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 집도, 형의 집도 갈 수 없었어요. 찜질방을 전전했죠. 하루만 원이면 잘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현우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도박 사이트가 아니었어요. 일자리를 찾고 있었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빚을 갚아야 했어요. 그때 한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카지노 운영 보조. 월 300만 원 이상 수익 보장. 숙식 제공. 해외 근무 가능. 현우는 그 광고를 몇 번이나 읽었어요.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빚쟁이들의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고, 집 앞엔 독촉장이 쌓여갔어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죠. 현우는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하고 친절했죠.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현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영업 경력 10년, 컴퓨터 다룰 줄 알고 성실하다고.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 출국 가능하세요? 출국이요. 네. 해외 사업장입니다. 동남아 쪽이에요.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해외라는 단어가 불안했죠. 하지만 남자는 덧붙였어요. 숙식 무료에 월급도 선불로 드릴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요. 그 말에 현우는 흔들렸습니다. 100만 원이면 당장 독촉을 막을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현우는 그렇게 대답했죠. 선택이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2023년 8월 10일 오전 현우는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손에 든 건 여권과 가방 하나. 가방엔 옷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어요. 돌아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죠.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탑승 수속을 밟으며 현우는 뒤를 돌아봤어요. 공항 로비엔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웃고 있었죠. 아이들은 신나서 뛰어다니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안아줬던가,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같이 먹었던가, 기억나지 않았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이미 늦었으니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은 맨 뒤쪽 구석.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빨라졌고 이윽고 날아올랐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 그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이번만 버티면, 이번만 견디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4시간 뒤 비행기는 착륙했습니다. 동남아의 한 도시. 공항 밖으로 나오자 후텁지근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죠. 낯선 언어, 낯선 냄새, 낯선 공기. 현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이름도 소속도 밝히지 않은 남자. 손에 든 종이엔 현우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죠. 차를 타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무뚝뚝했습니다. 현우는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차는 공항을 벗어나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간판들이 지나갔죠. 관광객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고 노점상들이 음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그곳을 지나쳤어요. 점점 외곽으로, 점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죠. 길은 좁아졌고 건물은 낡아졌습니다. 관광 안내판도, 호텔 간판도 보이지 않았어요. 현우는 불안감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앞만 보며 운전했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꺼내봤어요. 신호가 약했죠. 위치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차가 멈췄어요.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죠. 현우가 내린 곳은 낡은 상가 건물 앞이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주변엔 폐업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거리엔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었죠. 이곳이 일하는 곳인가요? 현우가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 대신 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어요. 바깥의 열기와 달리 안은 차갑고 조용했죠. 복도는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거렸고 양옆엔 문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어디로 통하는지 알 수 없는 문들.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죠. 남자는 말없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현우는 그 뒤를 따랐어요. 가방을 든 손에 땀이 났죠. 복도 끝에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문들과 달리 새 것처럼 보였어요. 남자가 카드키를 대자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들어가세요.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둠만 보였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죠. 철컥.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현우는 눈을 깜빡였죠. 그곳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카지노가 아니었어요. 세트장이었죠. 방 한가운데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녹색 천이 깔려 있었고 카드와 칩들이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상했죠. 천은 값싼 합성섬유였고 칩은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싸구려 느낌이 확실했어요. 화면에 비치는 것만 그럴듯하면 됐던 겁니다. 테이블 맞은편엔
카메라 3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정면에서 찍는 카메라, 측면에서 찍는 카메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카메라. 모든 각도를 담아내는 구조였어요. 조명도 정교했죠. 테이블만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었고 나머지 공간은 어두웠습니다. 배경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장치였어요. 현우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엔 책상 2개와 컴퓨터가 놓여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엔 유튜브 라이브 방송 화면이 떠 있었죠. 지금은 방송 중이 아니었지만 채팅창엔 댓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오늘 대박이었어요. 다음엔 꼭 이기겠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여기가 그 방송을 만드는 곳이구나. 깨달았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현우는 돌아봤어요. 4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죠. 정장 차림에 깔끔한 헤어스타일. 하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여기 책임자입니다. 팀장이라고 부르면 돼요. 남자는 손을 내밀었어요. 현우는 악수를 받았죠. 손이 차가웠습니다. 팀장이 방 안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라이브 카지노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로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돈을 걸고 우린 게임을 진행하는 거죠. 당신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베팅 금액을 확인하고 결과를 입력하는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합법인가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여기선 그런 질문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이 답이었죠. 현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팀장은 계속 말했어요. 숙소는 이 건물 3층입니다. 방은 개인실이에요. 시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 생활용품도 지급됩니다. 하지만 규칙이 있어요. 현우는 긴장했죠. 첫째, 휴대폰은 업무 시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것도 와이파이 없이요. 둘째, 외출은 허가제입니다. 마음대로 나갈 수 없어요. 셋째, 이곳에서 보고 들은 건 절대 밖에 말하면 안 됩니다. 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규칙을 어기면 계약은 즉시 파기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 빚은 그대로 남아요. 빚이라는 단어에 현우는 움찔했습니다. 제가 빚이 있는 걸 어떻게 아세요? 팀장은 피식 웃었죠. 여기 오는 사람들 다 비슷합니다. 돈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찾아요. 도망가지 않을 사람들을요. 현우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 한 모금 삼키고 싶었지만 목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팀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쉬세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우를 똑바로 쳐다봤죠. 잘하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벌 수 있어요.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 일으키면 여기서 나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말이 협박처럼 들렸어요. 팀장은 돌아서서 나갔고 다른 남자가 현우를 안내했습니다. 3층 복도는 2층보다 더 좁았어요. 방문들이 양옆으로 줄지어 있었죠. 안내받은 방은 307호.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죠. 창문은 있었지만 철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창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밖을 내다봤죠. 좁은 골목이 보였고 건너편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하늘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짐을 풀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렸죠.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여기가 내가 올 곳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어요. 2층 식당으로 내려갔죠. 긴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10명 정도 됐어요. 모두 말이 없었죠. 밥을 먹는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현우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배식을 받았죠. 밥, 국, 반찬 2가지. 맛은 없었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새로 왔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남자는 3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현우가 물었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죠. 넉 달쯤요. 넉 달이나요. 현우는 놀랐습니다. 남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엔 한 달만 있으려고 했어요. 돈 벌고 나가려고요.
그런데 빚이 줄지 않아요. 생활비 빠지고 관리비 빠지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죠. 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언제 나갈 수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나간 사람 못 봤거든요. 그 말이 현우의 가슴을 찔렀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복도에서 자물쇠 소리가 들렸어요. 철컥. 밖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였습니다. 현우는 손잡이를 돌려봤어요. 열리지 않았죠. 갇힌 거였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철창을 잡았어요. 흔들어 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현우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하나? 살아서 나갈 수는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는 소리, 여자 목소리 같았어요. 낮게, 길게 울고 있었죠. 현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곧 소리는 멈췄어요. 누군가 입을 막은 것처럼. 현우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고,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2023년 8월 11일 오전. 문 여는 소리에 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죠. 현우도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모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현우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2층으로 내려가 어제 봤던 방으로 들어갔어요. 세트장. 이미 딜러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카메라엔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팀장이 현우를 불렀어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옆에서 보고 배우세요. 현우는 컴퓨터 앞에 앉았죠. 옆자리엔 어제 봤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방송이 시작됐어요. 화면 속 채팅창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화면 속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10명, 20명, 50명. 순식간에 100명을 넘었어요. 채팅창엔 인사들이 줄지어 올라왔죠. 오늘도 왔습니다. 형님들 대박 가시죠. 오늘은 꼭 따겠습니다. 현우는 그 댓글들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옆자리 남자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배팅 시작합니다. 화면 속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렸죠. 신사숙녀 여러분, 첫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딜러가 카드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 기계적인 손놀림, 카드가 테이블 위에서 펼쳐졌다, 모였다를 반복했어요. 채팅창이 들끓기 시작했죠. 플레이어 5만 원이요. 뱅커 10만 원 갑니다. 저도 플레이어 3만 원이요. 금액들이 쏟아졌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현우에게 말했어요. 저 금액들을 집계해야 해요. 플레이어 쪽, 뱅커 쪽, 타이 쪽으로 나눠서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펼쳤죠. 숫자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어 쪽 45만 원, 뱅커 쪽 15만 원, 타이 쪽 5만 원, 총 65만 원이 걸렸어요. 집계가 끝나자 옆자리 남자가 태블릿을 만졌습니다. 화면엔 카드 배열이 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뭔가를 조작하기 시작했죠. 현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뭘 하는 거예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중해서 화면을 만지고 있었죠. 딜러가 카드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플레이어 쪽 7과 2, 총 9. 뱅커 쪽 5와 3, 총 8. 플레이어 승리였어요.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됐다. 이겼다. 오늘 운 좋네요. 현우는 안도했죠. 첫 판은 시청자들이 이긴 겁니다. 옆자리 남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첫 판은 항상 이기게 해줘요. 현우는 고개를 돌렸죠. 왜요? 남자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더 큰 돈을 걸거든요. 현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두 번째 판이 시작됐습니다. 채팅창엔 더 많은 금액들이 올라왔어요. 첫 판에서 이긴 사람들이 흥분한 거였죠. 플레이어 100만 원 올인이요. 뱅커 50만 원 갑니다. 이번엔 크게 가보겠습니다. 200만 원이요. 금액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현우는 집계를 시작했어요. 플레이어 쪽 320만 원, 뱅커 쪽 80만 원,
타이 쪽 20만 원, 총 420만 원. 첫 판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었죠. 옆자리 남자가 다시 태블릿을 만졌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조작했어요. 현우는 그 손놀림을 지켜봤죠. 딜러가 카드를 펼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이 잠깐 멈췄어요.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 하지만 분명히 멈췄죠.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딜러가 카드를 펼쳤어요. 플레이어 쪽 3과 4, 총 7. 뱅커 쪽 5와 4, 총 9. 뱅커 승리였죠. 채팅창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에이 진짜요. 한 끗 차이네. 아쉽다.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다음 판을 기다리고 있었죠. 현우는 옆자리 남자를 봤습니다. 방금 화면이 멈춘 것 같은데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딜레이예요. 3초 정도 시간차가 있어요. 시간차요. 네.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론 3초 전 화면을 보는 겁니다. 그 3초 동안 우린 결과를 조정할 수 있어요. 현우는 입이 벌어졌죠. 그럼 조작이잖아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여긴 그런 곳이에요. 세 번째 판, 네 번째 판, 다섯 번째 판. 시청자들은 계속 졌어요. 한 끗 차이로, 두 끗 차이로 지는 게임들. 절묘하게 아쉬운 결과들이 이어졌죠. 채팅창엔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계속 지네요. 조작 아니에요. 하지만 진행자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어요. 운이 따르지 않는 날도 있는 법입니다. 다음 판에서 기회가 올 거예요. 그 말에 사람들은 다시 돈을 걸었죠. 현우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걸. 절대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걸. 오후가 됐습니다. 시청자 수는 200명을 넘었어요. 금액도 점점 커졌죠. 한 닉네임이 현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출발하자. 그 사람은 채팅창에 글을 남겼어요.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41살이에요. 새 출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500만 원 걸겠습니다. 현우는 가슴이 철렁했죠. 500만 원이면 보통 사람에게 큰 돈이었어요. 그 사람은 플레이어에 걸었습니다. 현우는 집계를 마쳤어요. 플레이어 쪽 총 700만 원, 뱅커 쪽 총 200만 원. 옆자리 남자가 태블릿을 만졌죠.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뱅커 승리. 딜러가 카드를 펼쳤어요. 플레이어는 6과 2, 총 8. 뱅커는 4와 5, 총 9. 또 한 끗 차이였죠. 새 출발하자라는 닉네임은 채팅창에서 사라졌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500만 원을 잃은 사람, 41살 생일에 새 출발을 꿈꿨던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방송이 끝난 건 오후 6시였습니다. 팀장이 나타났어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첫날 치고 괜찮았어요. 현우에게 노트를 건넸죠. 오늘 수익입니다. 확인해보세요. 현우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총 베팅 금액 3,500만 원. 총 손실 금액 3,100만 원. 수익률 88%.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몫은 15만 원입니다. 현우는 말문이 막혔죠. 3,100만 원을 빼앗아서 자신이 받는 건 고작 15만 원. 이게 맞나요? 현우가 물었어요. 팀장은 웃었습니다. 숙식비, 관리비, 성급금 상환 다 빼면 그렇게 돼요. 성실하게 일하면 점점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현우는 알았어요. 이 속도면 빚은 절대 갚을 수 없다는 거요.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지만 삼키지 않을 수 없었죠. 시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딜러로 일하던 여자였어요. 20대 중반쯤 보였죠.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현우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같은 처지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사람들.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힌 사람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죠. 그날 밤 현우는 꿈을 꿨습니다. 아내가 나타났어요. 울고 있었죠. 왜 연락 안 해? 어디 있어? 사라는 있는 거야. 현우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나타났어요. 아빠, 어디 갔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죠. 그들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사라졌습니다. 현우는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다시 잠들 수 없었죠. 현우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철창을 잡고 밖을 내다봤어요. 좁은 골목 사이로 가로등 불빛만 보였죠.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 하나? 살아서 나갈 수는 있을까?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23년 8월 12일 오전 두 번째 날이 시작됐어요. 어제와 똑같은 일과였죠. 방송 준비, 시청자 유입, 배팅 집계, 결과 조작. 반복되는 패턴. 시청자들은 계속 적고 조직은 계속 돈을 벌었습니다. 오후쯤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현우는 복도로 나왔죠. 화장실로 가는 길에 한방문 앞을 지나쳤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죠.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의 목소리였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요. 당신이 망친 거죠. 제발요. 가족이 있어요.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닙니다. 탁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던진 소리 같았죠. 현우는 서둘러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귀에서 소리가 사라지지 않았죠. 2023년 8월 13일 오전 현우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채팅창 관리였어요. 팀장이 현우를 불러 설명했죠. 시청자들의 댓글을 보고 분위기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개입하는 겁니다. 개입이요? 현우가 물었어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띄워야죠.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요. 현우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화면엔 유튜브 채팅창이 떠 있었어요. 방송이 시작되자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오늘도 왔습니다. 어제 잃은 돈 오늘 따겠어요. 이번엔 꼭 성공할 겁니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엔 스마트폰이 가득 들어 있었죠. 현우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남자는 폰 하나를 집어 들었어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시청자인 척하는 용도죠. 현우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가짜 댓글을 다는 거예요. 남자는 피식 웃었죠. 가짜라고 하면 좀 그렇고 분위기 조성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남자는 폰을 켜서 채팅창에 접속했습니다. 아이디는 행운왕이었어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댓글을 남겼죠. 오늘 기분 좋은데요. 다들 화이팅입니다. 댓글이 올라가자 다른 시청자들이 반응했어요. 저도 오늘 느낌 좋아요. 같이 가시죠. 남자는 다른 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번엔 대박기원이라는 아이디였어요. 또 댓글을 남겼죠. 어제 100만 원 땄습니다. 오늘도 도전해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시청자들은 믿었습니다. 채팅창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진짜요? 부럽네요. 저도 오늘 따야겠어요. 남자가 현우를 봤죠. 이제 알겠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함께 이긴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거죠. 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해야 하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부터 당신도 폰 5개 맡게 될 겁니다. 서랍에서 폰 5개를 꺼내 현우 앞에 놓았죠. 각 폰마다 아이디가 달랐어요. 오늘은 간다. 마지막 판. 반드시 성공. 희망이 빛. 다시 시작. 현우는 폰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디들 뒤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저 조작을 위한 도구였죠. 첫 번째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수가 150명을 넘었어요. 배팅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남자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도 댓글 달아보세요. 현우는 망설였어요. 뭐라고 써야 하나요? 남자가 예시를 보여줬죠. 희망적인 말, 응원하는 말,
같이 간다는 느낌의 말이면 돼요. 현우는 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오늘은 간다 아이디로 접속했죠. 채팅창에 커서가 깜빡거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글자를 눌렀어요. 오늘 운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시청자들이 반응했어요. 저도요. 같이 가시죠. 오늘은 대박 날 것 같아요. 현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자신이 방금 무엇을 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잘했어요. 계속 그렇게 하면 됩니다. 첫 판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들이 이겼어요. 채팅창이 들끓었죠. 됐다. 오늘 대박이네요. 계속 갑시다. 남자가 현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 댓글 달아요. 분위기 띄워야 해요. 현우는 다른 폰을 집어들었죠. 마지막 판 아이디였어요. 방금 5만 원 땄어요. 오늘 진짜 느낌 좋습니다. 거짓말을 쳤습니다. 한 번도 베팅하지 않았는데 땄다고 거짓말을요. 시청자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죠. 저도 이겼어요. 오늘 운 좋네요. 더 크게 가봅시다. 베팅 금액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판부터 시청자들은 지기 시작했어요. 채팅창의 분위기가 가라앉았죠. 에이 또 졌네. 아쉽다. 이건 좀 이상한데. 남자가 현우를 쳤습니다. 지금이에요. 희망을 줘야 해요. 현우는 폰을 들었습니다. 반드시 성공 아이디로 접속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글자를 눌렀죠. 괜찮아요. 다음 판에서 기회 올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댓글이 올라갔습니다. 다른 시청자들이 반응했어요. 맞아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번엔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은 계속 돈을 걸었죠. 현우는 계속 댓글을 달아야 했습니다. 폰을 바꿔가며 5개의 아이디로 댓글을 남겼어요. 모두 희망적인 말들이었죠. 오늘 운 좋은 날이에요. 같이 갑시다. 포기하지 말아요. 다음엔 꼭 될 거예요. 거짓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믿었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착각했죠. 함께 이기고 있다고,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한 시청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닉네임은 따락비. 그 사람은 댓글을 남겼어요. 딸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왔습니다. 400만 원 있어요. 절반만 따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현우는 가슴이 철렁했죠. 딸학비라는 단어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남자가 현우를 봤어요. 댓글 달아요. 응원해줘야죠.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현우는 폰을 들었죠. 희망이 빛 아이디로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글자를 눌렀죠. 저도 학비 때문에 시작했어요. 딸 위에 화이팅 하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딸학비라는 닉네임은 반응했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힘내요. 꼭 성공합시다. 그 사람은 플레이어에 400만 원을 걸었습니다. 현우는 집계를 했어요. 플레이어 쪽 총 900만 원, 뱅커 쪽 총 200만 원. 결과는 뻔했죠. 뱅커 승리로 조작될 겁니다. 딜러가 카드를 펼쳤어요. 플레이어는 5와 3, 총 8. 뱅커는 4와 5, 총 9. 한 끗 차이였습니다. 따락비라는 닉네임은 채팅창에 글을 남겼어요. 끝났네요. 정말 끝났어요. 그리고 접속이 끊겼죠. 현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응원했던 사람, 거짓으로 희망을 줬던 사람, 그 사람은 딸 학비 400만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현우는 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죠. 남자가 말했습니다. 익숙해질 거예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방송이 끝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봤죠.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당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현우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옆자리 남자가 말했습니다. 먹어야 해요. 안 먹으면 버틸 수 없어요.
현우는 억지로 밥을 삼켰죠. 시사를 마치고 복도를 걷는데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잘했어요. 계속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트를 건넸죠. 오늘 수익입니다. 현우는 노트를 펼쳤어요. 총 베팅 금액 5,200만 원. 총 손실 금액 4,700만 원. 당신의 몫은 20만 원입니다. 현우는 노트를 닫았습니다. 4,700만 원을 빼앗아서 받는 게 20만 원. 그것도 빚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었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컥. 현우는 침대에 앉았죠. 폰 5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간다. 마지막 판. 반드시 성공. 희망이 빛. 다시 시작. 그 아이디들로 현우는 거짓말을 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희망을 줬지만 그 희망은 모두 거짓이었죠.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거짓말이 일상이 된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현우는 또 꿈을 꿨습니다. 따락비라는 닉네임이 나타났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들렸죠. 왜 거짓말을 했어요? 왜 희망을 줬어요? 현우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돈은 사라졌고 희망도 사라졌으니까요. 새 출발하자라는 닉네임도 나타났습니다. 41살 생일에 새 출발을 꿈꿨던 사람, 500만 원을 잃은 사람, 그도 물었어요. 왜 응원했어요? 왜 같이 간다고 했어요? 현우는 입을 열 수 없었죠. 변명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행운왕, 아빠 화이팅, 마지막 희망. 모두 현우가 본 닉네임들이었어요. 그들은 현우를 둘러쌌죠. 왜? 같은 질문이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현우는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시계를 봤죠. 새벽 3시. 현우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철창을 잡고 밖을 내다봤어요. 좁은 골목, 꺼진 가로등, 텅 빈 거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시청자들에게, 가족에게, 자신에게, 모두에게 하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2023년 8월 15일 오전, 현우는 일주일째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베팅 집계, 결과 조작, 가짜 댓글 작성. 하루하루가 똑같았어요. 시청자들은 계속 졌고 조직은 계속 돈을 벌었죠. 현우는 점점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슴이 아팠지만 이젠 그마저도 사라졌어요. 감정이 메말라가는 걸 느꼈죠. 그날 오전 새로운 사람이 세트장에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쯤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구겨져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죠. 팀장이 그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될 민수 씨예요.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현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 자신의 모습 같았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표정. 민수는 현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민수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베팅 금액 집계하는 방법, 댓글 다는 방법, 시스템 작동 방식.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손이 계속 떨렸죠. 현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사업 실패했어요. 빚이 15억쯤 됩니다. 현우는 숨이 막혔죠. 15억이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썼어요. 친구가 사업한다고 해서 도와줬는데 그 친구가 도망갔죠. 빚은 제게 다 넘어왔어요. 집도 날리고 차도 날리고 아내도 떠났습니다. 딸만 남았어요. 22살, 대학 3학년이죠. 그 애한테만큼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돈 벌어서 빚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너무 비슷한 이야기였으니까요. 방송이 시작됐어요.
민수는 옆에서 지켜보며 배우고 있었죠. 시청자 수는 200명을 넘었습니다. 배팅이 쏟아졌어요. 민수는 그 과정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도 저랑 같은 처지겠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민수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숨을 쉬었죠. 우린 서로를 망치는 거네요. 그 말이 현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 끝없는 악순환이었죠. 오후가 됐습니다. 한 시청자가 채팅창에 글을 남겼어요. 닉네임은 마지막 기회. 그 사람은 말했죠. 저는 중견 사업가입니다. 54살이에요. 부동산 투자 실패로 80억 손실봤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 지인들한테 빌린 돈까지 합치면 100억이 넘어요. 이젠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기 왔습니다. 남은 돈 5천만 원 있습니다. 전부 걸겠어요. 채팅창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시청자들도 그 금액에 놀란 거였죠. 민수가 현우를 봤어요. 5천만 원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선 그것도 사라질 운명이었죠. 마지막 기회는 플레이어에 5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현우는 집계를 했어요. 플레이어 쪽 총 7천만 원, 뱅커 쪽 총 2천만 원. 옆자리 남자가 태블릿을 만졌죠. 결과는 정해졌습니다.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 이길 수 있을까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딜러가 카드를 펼쳤습니다. 플레이어는 7과 2, 총 9. 뱅커는 5와 5, 총 0. 플레이어 승리였어요.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됐다. 대박이다. 5천만 원 땄네요. 현우는 눈을 의심했죠. 이긴 겁니다. 조작하지 않았어요.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안 조작한 거예요? 옆자리 남자가 조용히 말했죠. 가끔은 이기게 해줘요. 그래야 소문이 나거든요. 대박 났다는 소문. 진짜 이길 수 있다는 환상. 그게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미끼가 되는 겁니다. 현우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마저 계획된 거였죠. 마지막 기회는 채팅창에 글을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조금이라도 빚을 갚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을 끊었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 다행이네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2023년 8월 16일 오후. 다음 날 방송이 시작됐어요. 마지막 기회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채팅창에 글을 남겼죠. 어제 5천만 원 땄습니다. 오늘도 도전해봅니다. 이번엔 7천만 원 있어요. 절반만 더 따면 빚을 많이 갚을 수 있어요. 민수가 현우를 봤습니다. 어제 이긴 사람이네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무거웠죠. 마지막 기회는 플레이어에 7천만 원을 걸었습니다. 현우는 집계를 했어요. 플레이어 쪽 총 1억 원, 뱅커 쪽 총 3천만 원. 옆자리 남자가 태블릿을 만졌습니다. 이번엔 오래 조작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엔 지는 거죠.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딜러가 카드를 펼쳤어요. 플레이어는 6과 3, 총 9. 뱅커는 5와 5, 총 0. 또 플레이어 승리였습니다. 현우는 놀라서 옆자리 남자를 봤죠. 왜 또 이기게 했어요? 남자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 다음에 더 큰 돈 걸 거예요. 그때 다 가져가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는 채팅창에 글을 남겼어요. 믿을 수 없어요. 또 이겼습니다. 이제 1억 4천만 원이에요. 진짜 기회가 온 것 같아요. 내일 마지막으로 큰 판 걸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을 끊었죠. 민수가 현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내일 다 잃겠네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고 있었죠. 2023년 8월 17일 오후. 마지막 기회가 나타났습니다. 채팅창에 글을 남겼어요. 오늘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1억 4천만 원 전부 걸겠습니다. 이기면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어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떳떳해질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채팅창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우는 집계를 했어요. 플레이어 쪽 총 2억 원, 뱅커 쪽 총 5천만 원. 옆자리 남자가 태블릿을 만졌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조작했어요. 민수가 중얼거렸죠. 이러면 안 되는데.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딜러가 카드를 펼쳤어요. 플레이어는 4와 4 총 8, 뱅커는 5와 4 총 9. 한 끗 차이로 뱅커 승리였습니다. 채팅창이 얼어붙었어요. 마지막 기회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글을 남겼죠. 끝났네요. 정말 끝났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가족들한테 어떻게 얼굴을 보이나요? 그리고 접속이 끊겼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팀장이 다가왔죠. 무슨 소리예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처럼 보여요. 저도 저렇게 무너졌거든요. 이런 일 못하겠어요. 그냥 나가겠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계약서 읽어봤죠. 중간에 나가면 위약금이에요. 그것도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민수는 떨렸지만 말했습니다. 그래도 못하겠어요. 팀장은 한숨을 쉬었죠.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두 남자가 나타나 민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목소리가 복도로 사라졌죠. 현우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방송은 계속됐습니다. 다른 시청자들이 계속 돈을 걸었고 계속 졌죠. 현우는 기계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집계하고 확인하고 댓글 달고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현우는 복도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명 같은 소리였어요. 민수의 목소리 같았죠. 제발 딸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일을 하든지요. 현우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2023년 8월 18일 오전 민수가 다시 세트장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고 눈빛은 죽어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았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방송이 시작됐어요. 민수는 기계적으로 일했습니다. 표정도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023년 8월 25일 오전 민수가 보이지 않았어요. 현우가 물었죠. 민수 씨는요? 옆자리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나갔어요. 나갔다고요. 네, 도망쳤대요. 현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잡혔나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래 못 갈 겁니다. 여긴 그런 곳이에요. 현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가 무사히 도망쳤을까? 살아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후 소문이 들렸습니다. 민수가 공항에서 붙잡혔대요. 어디론가 끌려갔다고 했죠. 그 후론 아무도 민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2023년 8월 28일 오후 민수가 사라진 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조용해졌고 눈빛은 더 죽어 있었어요. 누구도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죠. 아니, 생각은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한 달째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손에 익었죠. 배팅 집계도, 가짜 댓글도, 조작된 결과를 보는 것도. 감정은 사라졌고 양심은 무뎌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이게 나인가? 매일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날 오후 방송이 끝난 후였습니다. 팀장이 현우를 불렀어요. 잠깐 따라오세요. 현우는 팀장을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2층 끝 철문 하나가 나타났죠. 세트장으로 가는 문과는 달랐습니다. 더 두꺼웠고 더 무거워 보였어요. 팀장이 카드키를 대자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사무실 같았어요.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컴퓨터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세트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긴 카메라도
조명도, 딜러도 없었어요. 그저 사무실처럼 보였죠. 사람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명쯤 됐어요. 모두 모니터를 보며 무언가 타이핑하고 있었죠. 헤드셋을 낀 사람도 있었고, 전화 통화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주했지만 조용했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는데요. 팀장은 한 책상을 가리켰습니다. 가까이 가보세요. 현우는 천천히 다가갔죠. 책상 앞에 앉은 남자는 현우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현우는 모니터 화면을 봤습니다. 채팅 앱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 대화창이 동시에 떠 있었죠. 적어도 5개는 됐습니다. 한 대화창을 읽었어요. 안녕하세요. 투자 상담 받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저희는 암호화폐 투자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현우는 다음 대화를 읽었어요. 얼마부터 투자 가능한가요? 안전한가요? 10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저희는 정식 등록된 업체고요. 수익률은 월 30% 보장해드려요. 이미 3,000명 이상의 고객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현우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투자 사기였어요. 다른 대화창도 비슷했죠. 부동산 투자, 해외 선물 거래,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모두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현우 옆에 섰어요. 여기가 다음 단계입니다. 현우는 팀장을 봤죠. 다음 단계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송에서 돈 다 잃은 사람들. 그들이 이곳으로 오는 겁니다. 현우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떻게요? 팀장은 다른 컴퓨터로 걸어갔습니다. 현우도 따라갔죠. 화면엔 명단이 떠 있었어요. 닉네임, 연락처, 손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1억 4천만 원 손실, 따락비, 400만 원 손실, 새 출발하자, 500만 원 손실, 아빠 화이팅, 300만 원 손실. 현우가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팀장이 설명했죠. 방송에서 큰 돈 잃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돈은 사라졌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접근하는 겁니다. 현우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데요? 팀장은 화면을 가리켰어요. 광고를 봅니다. 소셜미디어, 유튜브, 포털 사이트예요. 손실 복구 가능, 확실한 투자처, 전문가 상담 같은 문구로요. 그들은 클릭하죠. 희망을 찾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여기 있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해요.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이번엔 다르다고 설득하죠. 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돈을 빼앗는 거네요. 팀장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투자라고 부릅니다. 사기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들은 투자금을 보내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처음엔 수익이 났다고 알려줍니다. 가짜 수익이지만요. 그럼 사람들은 더 큰 돈을 투자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연락이 끊깁니다. 계좌는 정지되고 사이트는 사라지고 상담원은 증발하죠. 현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건 끝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방송에서 돈을 빼앗고 투자 사기로 또 빼앗고 한 번 걸린 사람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착취당하는 거였죠. 팀장이 현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당신도 곧 여기서 일하게 될 겁니다. 방송 일은 신입들이 하는 거예요. 적응 기간이죠. 익숙해지면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기가 진짜 돈이 되는 곳이거든요. 수익도 훨씬 좋아요. 월 500만 원은 벌 수 있죠.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팀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온 사람은 2가지 길밖에 없어요. 일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사라지거나. 민수 씨처럼요. 그 말이 협박이 아니라 사실처럼 들렸죠. 팀장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여기서 교육 시작합니다. 오전 9시까지 오세요. 문이 닫혔어요. 현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모니터만 보고 있었죠. 타이핑 소리, 통화하는 목소리, 마우스 클릭 소리. 모든 게 기계적이었습니다.
현우는 한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남자는 잠깐 현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1년. 1년이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처음엔 한 달만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빚이 줄지 않더라고요. 관리비, 생활비, 성급금 상환. 다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돈을 더 벌어야 하니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공허했어요. 나갈 생각은 안 하세요?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죠. 어떡해요? 여기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온몸이 떨렸죠.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문은 잠겨 있고 창문엔 철창이 있고 복도엔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휴대폰도 없었죠.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어요. 한 푼도 없이 어떻게 도망가나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날 밤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야 한다. 언제가 될지는 몰랐지만 기회를 찾아야 했죠. 여기 더 있으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가게 될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얼굴도 떠올랐죠.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살아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2023년 9월 3일 오전 현우는 조용히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의심받지 않게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기억했어요. 복도 양끝에 하나씩, 계단 입구에 하나, 총 5대가 2층을 감시하고 있었죠. 경비가 서 있는 시간도 파악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시간엔 복도에 항상 한 명이 서 있었어요. 하지만 식사 시간엔 달랐습니다. 1층 식당으로 내려갈 때 잠깐이지만 감시가 느슨해지는 순간이 있었죠. 현우는 그 틈을 노리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방송 일을 하고 댓글을 달고 저녁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죠. 의심받지 않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도에서 한 남자를 마주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4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어요. 현우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죠. 또 다른 사람이 이곳으로 온 겁니다. 끝없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2023년 9월 7일 저녁 현우는 드디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줄지어 1층 식당으로 내려갔죠. 현우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주변을 살폈어요. 경비는 3층 복도에 서 있었고 1층으로는 따라오지 않았죠. 식당 근처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곳을 미리 확인해뒀어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고 철창은 없었죠. 2층 높이라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어요. 천천히 먹으며 시간을 확인했죠. 저녁 6시 20분. 식사는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현우는 10분쯤 먹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향했죠.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어요. 현우는 마지막 칸으로 들어가 창문을 확인했죠. 손으로 밀어봤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어요. 열렸죠.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현우는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좁은 골목이 보였고 멀리 큰 길의 불빛이 보였죠. 2층 높이.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었어요. 현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었어요. 손으로 창틀을 잡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죠. 발을 벽에 디디며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손이 미끄러졌어요. 떨어졌죠. 쿵. 땅에 부딪히는 순간 발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현우는 신음을 참았어요. 소리 내면 들킬 수 있었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건물 창문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현우는 속도를 냈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었어요. 골목 끝에 큰 길이 보였죠.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보였어요. 큰 길로 나왔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이고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현우는 택시를 찾았습니다. 손을 흔들었죠.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뒷좌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죠. 어디 가세요?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공항이요. 빨리 가주세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뒷좌석에 몸을 기댔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진짜 빠져나온 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는 도시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건물들이 지나갔고 거리는 점점 넓어졌죠.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하지만 이젠 벗어나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공항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가슴이 뛰었죠. 조금만 더 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사가 말했어요. 손님, 돈은 있으세요? 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한 푼도 없었죠. 첫날 휴대폰과 함께 지갑도 압수당했으니까요. 현우는 입을 열었어요. 죄송한데요. 공항 가서 카드로 결제해도 될까요? 기사는 백미러로 현우를 봤습니다. 카드요. 카드 있어요. 현우는 망설였죠. 카드도 없었습니다. 기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님, 장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발 공항까지만 가주세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면 돈 보낼 수 있어요. 기사는 차를 세웠습니다. 내리세요. 제발요. 저 정말 급해요. 기사는 뒤를 돌아봤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죠. 내리라고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현우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차에서 내렸죠. 문이 닫히고 택시는 떠났습니다. 현우는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주변은 어두웠고 차들만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공항은 멀리 보였습니다. 몇 킬로미터는 떨어져 보였어요. 현우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공항 건물이 가까워졌습니다. 불빛이 보였고 사람들이 보였어요. 현우는 힘을 냈죠. 조금만 더. 공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현우는 안으로 들어갔죠. 출국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티켓이 없었고 돈도 없었고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현우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말했어요. 한국 대사관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현우를 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현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납치당했다고, 사기 조직에 갇혀 있었다고 말하면 믿을까요? 그냥 긴급한 일이 있어서요. 직원은 종이에 번호를 적어줬어요. 현우는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동전도 없었죠. 현우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쳤어요. 돌아봤죠.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쯤 보였어요.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현우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도와주세요. 저 한국으로 가야 해요. 남자는 현우를 자세히 봤죠. 무슨 일 있으세요? 현우는 짧게 설명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갇혀 있었고 방금 도망쳐 나왔다고. 돈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다고.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제가 대사관에 연락해드릴게요.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통화하더니 현우에게 말했죠. 내일 아침에 대사관 직원이 온대요.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현우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미소 지었죠. 조심하세요. 여긴 위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현우는 공항 의자에 앉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혹시 조직 사람들이 찾아올까 봐 두려웠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죠. 2023년 9월 8일 오전 해가 떠올랐습니다. 공항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현우는 출입구를 계속 지켜봤죠.
오전 9시쯤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 현우를 찾는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현우는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대사관에서 오셨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신분증 있으세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죠. 다 빼앗겼어요. 여권도 없습니다. 남자는 노트를 꺼내 현우의 인적사항을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여행 증명서 발급해드릴게요. 그걸로 한국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틀 정도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이면 괜찮았어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남자는 숙소를 주선해줬습니다. 공항 근처 게스트하우스였어요. 현우는 그곳에서 이틀을 보냈죠. 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2023년 9월 10일 오전 현우는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여행 증명서 한 장. 대사관에서 발급해준 임시 서류였어요. 이걸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었죠. 탑승 수속을 밟으며 현우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쫓아올까 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게이트 번호가 불리면 끝이다. 그 생각만 들었죠.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현우도 그 뒤에 섰죠. 한 명씩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차례가 왔어요. 승무원에게 여행 증명서를 보여줬죠. 승무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탑승하세요. 현우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좌석을 찾아 앉았죠. 창가 자리였습니다. 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죠. 엔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였어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빨라졌죠. 이륙하는 순간 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공항, 점점 멀어지는 도시. 정말 빠져나온 거였어요. 살았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죠. 내 시간의 비행. 그동안 현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깨어 있었어요. 혹시 꿈은 아닐까? 혹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오후 2시 인천공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칸을 봤어요. 짐이 없었죠. 가방도, 옷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몸만 빠져나온 거였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공기가 폐로 들어왔죠. 낯익은 간판들, 한글로 쓰인 표지판들. 집에 돌아온 거였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죠.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전철을 탔어요. 집으로 향했죠. 한 달 반 만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익숙한 건물, 익숙한 계단.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죠. 현우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3층, 현우의 집 문 앞.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현우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야, 현우야. 아무 대답이 없었죠. 현우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어디 간 걸까요? 이사를 간 걸까요? 아니면 잠깐 외출한 걸까요? 알 수 없었어요. 계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계단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었죠. 아내였어요. 장을 본 듯 큰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아내는 현우를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어떻게... 현우는 일어섰습니다. 미안해. 늦었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연락도 없이 한 달 넘게 사라지고 지금 나타나서 미안하다고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애들 보기 전에 얘기합시다. 집 안은 예전과 같았어요. 하지만 어딘가 달랐죠. 사진들이 몇 개 치워져 있었고 현우의 물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앉았어요. 현우도 앉았죠.
어디 있었어요? 현우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도박 빚 때문에 해외로 갔던 것, 사기 조직에 갇혀 있었던 것, 간신히 도망쳐 나온 것. 아내는 말없이 들었어요. 표정은 읽을 수 없었죠. 이야기가 끝나자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쩌려고요. 빚은 그대로잖아요. 아니, 더 늘었겠죠.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요. 저는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애들도 키울 수 있고요. 하지만 빚은 남았어요. 당신 이름으로 진 빚이요. 그게 저한테도 영향을 줘요. 현우는 입을 열었죠. 내가 갚을게. 시간이 걸려도 꼭 갚을게. 아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떡해요? 무슨 일을 할 건데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내는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도 돼요. 하지만 내일 나가세요.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그 말이 현우의 가슴을 찔렀죠.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현우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아이들은 보지 못했어요. 아내가 방에 재워놓고 나오지 못하게 했죠.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찜질방으로 갔죠. 그곳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한 달 반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면접에서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9월 말, 현우는 한 인터넷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죠. 동남아 불법 도박 사이트 적발, 한국인 피해자 다수. 현우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낯익은 건물이었죠. 현우가 갇혀있던 그곳이었습니다. 경찰이 급습해서 조직원 10여 명을 체포했대요. 하지만 핵심 인물들은 도망갔다고 했죠. 현우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조직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죠. 현우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했어요. 경찰은 조서를 받았지만 희망적이지 않았죠. 해외 사건이라 수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현우도 조직의 일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면책이 쉽지 않다고 했어요. 현우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막막했죠. 2023년 10월. 현우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 최저임금. 빚을 갚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죠. 밤에는 찜질방에서 자고 아침에는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하지만 현우는 버텼어요. 살아남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휴식 시간에 유튜브를 켰습니다. 추천 영상 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라이브 카지노, 고수익 보장. 함께 이겨봅시다. 현우는 그 영상을 클릭했죠. 화면 속엔 딜러가 있었고 카드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채팅창엔 사람들이 베팅하고 있었어요. 플레이어 10만 원, 뱅커 5만 원, 타이 3만 원. 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세트장이었어요. 또 다른 조직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죠. 채팅창을 봤습니다. 오늘은 간다. 마지막 판. 새 출발하자. 익숙한 닉네임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모르고 있었죠.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걸,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걸. 현우는 영상을 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지금도 누군가는 그곳에 갇혀 있을 겁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돈을 잃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올 겁니다. 빚 때문에, 절망 때문에, 희망을 찾아서. 현우처럼요. 2023년 12월. 현우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빚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지만 아직도 멀었어요. 아내와는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죠. 아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면회권도 없었어요. 모든 걸 잃었지만 현우는 살아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어요.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고 있었죠. 현우는 물을 갖다 주며 그 남자를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 초췌한 모습. 현우가 아는 표정이었어요.
남자는 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세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직원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일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현우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남자에게 물었어요. 힘든 일 있으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사업 실패했어요. 빚이 많아요.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현우는 남자를 봤습니다. 혹시 온라인 도박 같은 거 하세요?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현우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거기엔 답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남자는 현우를 가만히 봤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줬어요. 도박으로 빚을 진 것, 해외까지 간 것, 갇혀있던 것, 간신히 도망친 것. 남자는 말없이 들었죠. 이야기가 끝나자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우는 대답했어요. 천천히요. 오래 걸려도 천천히 갚아야 해요. 지름길은 없어요. 지름길처럼 보이는 건 다 함정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나갔죠. 현우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 남자는 괜찮을까요? 현우의 말을 믿을까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현우는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방송이 켜져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베팅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희망을 품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모든 걸 잃을 겁니다. 현우처럼요. 문제는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자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번만은 없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일 눈 뜨는 게 제일 무서울 겁니다. 현우는 지금도 말합니다. 도박으로 잘 사는 사람은 못 봤다고. 그 방송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유튜브에, 소셜미디어에, 어딘가에. 지금도 누군가는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 당신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의 기록을 따라가며 가려진 조각들을 연결합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기록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